자, 이번엔 2020년도 송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다음 주어진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x세제곱으로 묶으면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식을 다시 묶어주시면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 식은 4x로 묶으면 4x-1 플러스 6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되죠. 그래서 x-1로 나눴을 때 몫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나머지는 6이 되고요. 지금 몫에다가 1을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 1을 넣어주시면 Q1은 1, 1, 4, 4 해서 1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넘어가시면 2번에서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 저는 121을 A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2 되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그리고 분해되고 분자의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고 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이 돼서 A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고요. 여기서 A-1 약분돼서 A제곱 A 플러스 1 남고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3번 가볼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 씌운 것이 4루트 2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32가 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고요.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알파 곱하기 베타는 4k 마이너스 3이 돼서 집어 넣어주시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양수 k의 값은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계산 직접 해주셔야겠죠? 하나씩 계산해 주시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기억의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돼서 마이너스 4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 돼서 7이 되고요. 마지막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11이 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5번도 어렵지 않네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q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x를 x-4로 나눈 나머지 f4가 무엇인지 물어봤고요. x에다가 4를 대입해 주시면 f4는 2q4 플러스 3이 돼서 q4가 6이었으니 대입하면 15, 2번이 나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에서도 적당한 수를 대입할 건데요. 왜냐면 등식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a1부터 a20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0부터 a2 쭉쭉쭉 가서 a20까지 다 더한 것이 1이 나오죠. 그리고 a0는 우리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을 빼주시면 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 식은 p라고 했으니 p는 0이 되고요. 마지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두 식을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홀수 부분만 음수가 되기 때문에 a20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3의 10제곱이 나오고요. 두 식을 더해주시면 짝수항만 남고요. 이 식이 3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Q는요. 짝수창만 지금 물어보기 때문에 Q는 2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2Q-B는 Q는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2Q는 2배 해서 3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은 너무 쉬운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일단 A제곱,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리고 B 플러스 C 제곱 A가 되고 플러스 BC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 C로 묶어주시고 B 플러스 C A 플러스 BC가 돼서 중괄호 안의 식도 A 플러스 B, A 플러스 C와 같이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우리 8번 보기 전에 합동식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가 볼게요. 합동식이 뭐냐면요. 대학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합동식이라는 것을 알면 문제 풀이할 때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글을 읽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등호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합동식 옆에 지금 기호를 보시면 등호에다가 하나를 더 지금 짝대기를 그은 상태인데요. 등호랑은 느낌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 등호라는 거는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이 등호를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가령 13과 23은요. 전혀 다른 수이기 때문에 13과 23이 같아요 라는 등호를 절대 사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13과 2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일하게. 그때는 우리가 합동식에서의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동식은요. 수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나누었을 때 상태에 주목하는 식이고요. 복잡한 다항식 연산에서도 전체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라는 핵심 정보만 추려내서 가볍고 빠르게 정답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를 한번 볼게요. 지금 A와 B가 지금 짝대기 3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A와 B가 합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 괄호 열고 모드 K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모드 K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K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B를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6과 1이 모두 K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말은 6과 1을 모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로 동일하다. 그래서 합동이다 라는 뜻이고요.
7과 4도 3으로 나눠주시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확장해서 6과 1이 모두 5에 대해 합동인데요. 11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16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21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5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 5, 플러스 5. 그쵸?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5를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감소할 수 있겠죠? 이 숫자들이 모두 합동입니다. 5에 대해서요. 그래서 쭉쭉쭉쭉 확장할 수도 있겠고요. 음수로도 확장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모두 5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어떤 성질에 주목할 거냐, 더하고 빼고 곱해도 나머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신 나누기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는 우리 x를 3으로 치환해서 우리 나머지 정리식을 유도해서 우리 보통은 풀죠. 근데 우리는 3의 제곱이 9라는 것을 알고요. 9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3의 제곱에 50제곱이라고 3의 100제곱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3의 제곱을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되고요. 그 1이 50개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1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50제곱 해도 합동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8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항식의 차수를 낮출 때에도 합동식의 원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자, 거듭제곱이 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xn제곱을 간단한 상수로 치환해서 푸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x10제곱 플러스 x5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오메가를 대입해서 풀지만 합동식을 쓰면 식변형이 훨씬 더 직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자, 이 식은 일단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도 x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모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이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1은요. 모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 나머지가 0이고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0과 이 말은요. 결국 x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랑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진 이 식을 보시면요. x10제곱이 있죠. x10제곱은요. x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더하고 빼고 곱해도 나머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번 더 볼게요. 7 플러스 8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단 6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누면요.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그리고 8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끼리 연산이 가능하다. 지금 3으로 동일한 거 보이시죠? 더하기에서도 가능하고요. 곱하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 곱하기 8은 56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눈 나머지는 6, 9, 54,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근데
각각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1과 2죠. 이것을 곱해도 2라는 나머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x세제곱이 아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의 세제곱 곱하기 x로 바뀐 거고요. 당연히 1의 세제곱은 1이고 1을 다시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고 x는 차수가 이 친구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머지가 x로만 나오겠죠. 결국 x 10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x만 남고요. x 5제곱은 x 세제곱에 지금 곱하기 x제곱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머지가 1이 되고 이 친구는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요.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따 보시고요. 일단 x제곱으로 볼게요. 그리고 1이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끼리의 연산이 가능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식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데도 쉽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까 풀기로 했던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다항식이 자 지금 아까 풀었던 예시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x 10제곱, x 5제곱, x 5제곱 플러스 3이 나왔죠? 그러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식은 모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0과 합동이고요. 그리고 양변에 x-1을 곱해도 당연히 0과 합동이겠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합동이고 이 말인 즉슨 x세제곱은 1과 합동입니다. 모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식은 x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결국 나머지는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x 5제곱은 x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머지가 1이고요. x 제곱만 일단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3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나눠주시면 플러스 x 플러스 1 해주시고 나머지는 2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홀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곱하기 x제곱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이 식이 0이 되고요. 우변은 다 사라지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려면 4-2a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고 b는 2a-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대신 2a-4를 대입해 주시면요. 식이 x 플러스 a-2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 qx 우변에 있는 식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내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2가 하나씩 다 들어있죠? 약분해주시면 xn제곱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2qx 플러스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에다가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리고 a-4가 되고요. 이것이 2의 n 플러스 1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n은 홀수라고 했습니다.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음수가 되겠네요. 제가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곱하기 a-4까지 해서 2 곱하기 2의 n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2가 돼야 되는데 n이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4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까지 구하시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에 a는 2를 집어넣어서 b는 0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b의 값은요. 4가 됩니다. 2가 되겠네요. 2.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은 어렵지 않고요. 10번은 b가 4-2a이기 때문에 주어진 ab식에다가 b 대신 4-2a를 집어넣을게요.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2 a-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추계방정식이 a는 1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a가 마이너스 1부터 2이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요. 최대값은 당연히 a가 1일 때인 2가 되고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돼서 2 곱하기 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서요. 11번은 그냥 단순 계산이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지금 a랑 b 곱해주면 양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a는 양수, 마이너스 b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고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도 양수, b도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고 잘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에서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없고요. 그냥 계산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틀렸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0이 아닌 두 실수 xy가 있고요. 루트 x 곱하기 루트 y를 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x와 y 모두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복소수 z에 대해서 플러스 y-1 i 이고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플러스 y-1 i가 돼서 지금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에 실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z는 순허수라는 뜻이고요. 제곱해서 16이 되려면 뿔마 4, 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x랑 y가 모두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1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해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13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a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ax n제곱이라고 최고차항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제곱, 좌변의 최고차항은요. 지금 a제곱 x 2n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지금 n이 1이라면 지금 3차, 3차 이렇게 합쳐질 텐데 지금 n이 2 이상이라고 하면 x 2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ax 2 플러스 n제곱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a제곱 a로 되고 최고차항은 2n과 2 플러스 n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은 지금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항식 fx는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그래서 2차이기 때문에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볼게요. 자, 그래서 fx 제곱을 해주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해주셔서 지금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해서 한번 개수를 비교해 볼게요. a제곱 x 4제곱 2ab x 세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b제곱 x제곱 2bcx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x 4제곱 그리고 b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c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서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선지에서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가 맞고요. 디귿에서 다항식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이 식에서 일단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면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fx제곱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면 fx의 나머지가 x-1이기 때문에 합동식에 의해 이 식도 x-1의 제곱이 나머지가 되고 모두 x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주시면요. 2차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최종적으로 2x 플러스 1을 나눠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로 묶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서 디귿선지는 틀렸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서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6개의 면 전체에 붉은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면에 다 붉은색을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정육면체 조각조각을 다 분해를 했대요. 그러고 봤을 때 한 면에만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가 두 면에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의 5배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에 지금 있는 개수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n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어느 한 면에도 붉은색이 칠해지지 않은 나무 토막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어느 한 면에도 붉은색이 안 칠해지려면 이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양 끝에 2개씩이 빠진 요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n-2, 여기도 n-2, 그리고 여기도 양 끝에 2개가 빠져서 n-2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n-2 제곱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한 면에만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한 면에만 지금 칠해진 거는요. 잘 보시면 한 면이라고 하면 끝에 있는 거는 3면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2면, 2면입니다. 그래서 한 면은 이 안쪽에서 이 친구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면 기준으로 보면요. n-2가 지금 제곱이 되고 면이 총 6개이기 때문에 한 면에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는 6, n-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면을 한번 볼게요. 2면에 지금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들 보이시죠? 여기도 더 쪼개져서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2면이 색칠된 친구들이고요. 마지막 끝에 있는 것들은 3면에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있을 거고요. 2면에 칠해진 건 여기 끝에 부분이죠. 여기도 저 반대편으로 지금 색칠돼 있을 겁니다. 2면씩.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2면 색칠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온 개수는 여기가 n-2개이기 때문에 n-2가 4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또 2면 색칠되어 있는 거는 여기 밑에도 있겠죠. 이렇게 뒤에 밑에까지 이렇게 색칠되어 있을 거고 이게 총 4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4, n-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옆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2면씩 색칠되어 있는 게 총 4, n-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면은 12, n-2라고 보실 수 있고 문제에서 한 면에 색칠되어 있는 나무 토막의 수가 2면의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일단 여기 2가 남고요. n-2, n-2가 돼서 n-2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n-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총 1000개가 된다.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은 서로 다른 세 복소수 x, y, z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x, y, z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x랑 y랑 z가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요. 이 친구를 1번씩, 이 친구를 2번씩, 이 친구를 3번씩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일단 1번과 2번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z 플러스 xz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 그래서 x, y는 아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1번과 2번과 3번씩을 더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3y는 xy, yz, xz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제곱했을 때 들어있죠. 플러스 2 xy 플러스 yz 플러스 xz는 0이다. 지금 요 식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이 친구가 요 식이 됐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얘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u가 있는 0이 되고요. 문제에서 이 식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식은 2i가 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제 16번 가볼게요. 자, 16번에서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씨에 대해 순서쌍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2차 방정식을 살펴보시면 두 근의 합이 A분의 2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에서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면 합도 정수가 돼야 되고요. 곱도 정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정수가 되려면 A는 20의 약수가 돼야 되고요.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0의 약수 중에서도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1, 2, 4, 5, 10, 20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고 이 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A와 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6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A가 1이라고 하면요. 두 근의 합은 20이 되겠죠? 두 근의 합이 A분의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근은 1과 19 그리고 2와 18 3과 17 해서 10과 10까지 가능하겠네요. 총 1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A가 2일 때는요. 두 근의 합이 10이 되고요. 두 근은 1과 9, 2와 8, 3과 7 쭉쭉쭉 가서 5와 5까지 총 5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A가 4일 때는요. 두 근의 합이 5가 되고 그러면 두 근은 1과 4, 2와 3 2개만 나오고요. A가 5일 때는 두 근의 합이 1이 되고요. 두 근의 합이 4가 되죠. 4가 되고 1과 3 그리고 2와 2 총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A가 10일 때는 두 근의 합이 10분의 20해서 2가 나오기 때문에 1과 1밖에 안 되고요. 마지막 A가 20일 때는 두 근의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두 근의 합이 1이 되려면 0이랑 1 이런 식으로 A와 C의 순서쌍이 두 근의 합이 1이 되려면 두 근이 0이나 1, 뭐 1과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 2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근의 곱이 0이 되거나 여기서는 음수가 하나라도 끼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고 A와 C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곱이 절대 음수나 0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A가 20일 때 두 근의 합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총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에 따른 C의 값도 근의 개수만큼 정해지기 때문에 총 20개라고 보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번은 자연수 A와 B에 대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병철이는 상수항의 보호를 건우는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봐서 각각 이 식의 값이 32와 53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식의 A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서 더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조금 까다롭긴 하죠. 자, 일단 문제는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는 뜻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는 뜻이겠죠. 자, 병철이 잘못 봤다라는 뜻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라는 요거는 잘 봤고요. b를 마이너스 b로 봤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다 라는 뜻은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b라는 사실은 맞고요. a를 a 프라임으로 봤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병철이가 상수항의 보호를 잘못 봤을 때 a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의 경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제 32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값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서 나온 값일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a라고 잘 봤죠. 그래서 a 제곱 그리고 b를 마이너스 b로 봤기 때문에 플러스 2b가 3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a와 b의 순서상은 어떻게 될까요? a 제곱, 거듭 제곱이랑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a의 거듭 제곱도 짝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2와 14 그리고 4와 8밖에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아까 건우는요. 1차항의 개수를 아예 잘못 봤다라고 53이 나오려면요. a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b가 53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알파 제곱이 우리가 아까 구한 a와 b의 순서상 2,14 그리고 4,8을 봤을 때 a 프라임 제곱이 지금 81 그리고 a 프라임 제곱이 69라는 뜻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b가 14랑 8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69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81일 때는 가능하죠. 근데 뭐 이거와는 다르게 1번에서는 일단 a 값이 2와 지금 4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a의 합은 6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두 번째 경우는 딱히 크게 안 따져도 되는 문제고요. 18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은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가우스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0, a, 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a가 b보다 작고 a와 b 모두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는 음수라는 거고요. 함수를 그려보시면 지금 98과 100에서 두근을 갖고요. 그리고 99와 101에서 또 두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때
베타라고 한다. 지금 이 식이 A x-98, x-100이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B, x-99, x-101이 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함수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8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조금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평행 이동을 하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 a, x, x-2가 되고요. 마이너스 b, x-1, x-3이라는 그래프가 돼서 0이랑 2를 지나고 그리고 1과 3을 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3이 되고요. 만나는 두 점을요, 이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고 지금 위로 볼록이 된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은 어떻게 나왔냐? ax, x-2와 마이너스 b, x-1, x-3 두 식을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의 꼴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두 근의 합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4b가 되거든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2b 플러스 2b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 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a 플러스 b분의 2b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알파와 베타 값은요. 지금 여기가 98. 뭔가요? 그러면 알파는요. 98.xx고요. 베타는 100.xx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알파와 가우스 베타는 각각 98과 100으로 엄청 쉽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인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우스의 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씌웠다는 거는 안에 있는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기 때문에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정수 부분이 몇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우스 값은 네모 값이 될 텐데요. 지금 알파랑 베타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 알파와 베타의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의 합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판단해 볼 때 아까 평행이동에서 식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나온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소수 부분이 몇인지를 알기 위해 지금 식을 정리를 해서 2와 a 플러스 b분의 2b로 바라봤거든요.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겠네요. 일단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도 정수 부분이 0, 그리고 베타 프라임은 정수 부분이 2가 돼서 알파 프라임 값은 0.xx, 그리고 베타 프라임 값은 2.xx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수 부분의 합은 2가 되고요. 소수 부분의 합이 결국 a 플러스 b분의 2b가 되는데 이게 1보다 크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값도 198.xx가 아니라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99.xx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2b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볼게요. 큰지 작은지 판단할 때 역추적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그냥 제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2b는 a 플러스 b보다 클 겁니다. a 플러스 b는 어차피 양수겠죠? a, b 각각이 양수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줬죠? 딱 맞네요.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분의 2b는 1보다 컸던 겁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보다 크니까 이 친구도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똑같겠죠. 정수 부분만 바뀌고.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보다 커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98.xx가 아니라 199.xx가 돼서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 19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모두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올 거고 답은 39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19번에서는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반올림했을 때 5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식을 일단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이 좌측에 있는 식을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그려볼 거고요.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이 2차 함수 fx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랑도 같겠죠? 그래서 한 근이 지금 반올림한 값이 5가 되려면요. x값은요. 4.5 이상이 되고 5.5 미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 4.5가 여기 있던가 5.5는 여기 있던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4.5는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F4.5는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5.5는 0보다 커야겠죠. 그래야지 X값,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4.5와 5.5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요. 2분의 9 제곱. 아까 fs 식이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2분의 9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9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k는 4분의 2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을 풀어주시면 5.5는 2분의 11이기 때문에 2분의 1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1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정리해주시면 k가 4분의 11보다 크다가 나와서요.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는 최종적으로 4분의 11보다 크고 4분의 2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네요. 20번은요. 주어진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과 개수들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생겨먹어야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4의 곱 그러면 8-k x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되죠. 이때 얘는 지금 거듭제곱 형태로 잘 묶여 있으니 8-k도 거듭제곱이 되어야 우리 요 식을 이렇게 묶어서 합차를 써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8-k가 거듭제곱이 되려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등등이 돼야 돼요. 근데 3의 제곱 9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은 제외하고 8-k가 1과 2일 때만 생각을 해주셔서 k는 일단 여기서 4와 7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제가 x 4제곱과 처음에 16을 묶었는데요. 이제 x제곱과 2분의 k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kx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식에서 4분의 k제곱을 빼주고요. 16을 더해줄게요. 원래 있던 16. 그렇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거든요.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친구가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나와야 되고 곱이 16. 자연수 K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플러스 P 2분의 K 마이너스 P가 1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이 되기 위해선 16 곱하기 1 그리고 8 곱하기 2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도 있고요. 4 곱하기 4까지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조건에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2분의 K 플러스 P가 16이고요. 2분의 K 마이너스 P가 1이라고 하면 P가 2분의 K고 1 마이너스 P도 2분의 K죠. 나오고 B는 2분의 15가 돼서 K는 1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두 번째 경우 2분의 K 플러스 P가 3이고요. 2분의 K 마이너스 P가 2라고 P가 돼서 2P는 6, P는 3이 되고 K는 10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자, 이제 세 번째는 2분의 K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16 플러스 P가 같아서 이 P는 15가 되고요. P는 2분의 15가 돼서 아까랑 같은 K는 17값이 나오고요. 4번도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8 플러스 P가 돼서 P가 3이 나옵니다. 똑같이 K는 10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요. 2분의 K가 그냥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K 값은요. 17과 10 그리고 8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4와 7 그리고 17, 18까지 총 5개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20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21번에서는요. 또 삼각형 문제죠. 세 변의 길이가 ABC이기 때문에 ABC는 모두 양수고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금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조건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익숙한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A 플러스 C로 묶어서 빼주시면 B제곱 12-A, A 플러스 C가 되고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A 플러스 C,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C는 0이 되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 친구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A와 B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도 A, 여기도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윗변을 C라고 두면 이등변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발은 무조건 2등분을 하죠. 그래서 2분의 C가 될 거고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높이를요.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H제곱 플러스 4분의 C제곱은 A제곱이 될 거고 H제곱은 36분의 25C제곱 마이너스 4분의 C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36분의 25가 어떻게 나왔냐 싶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 4분의 C제곱만 있었는데 지금 A제곱이 36분의 25 C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나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A와 B가 같다라고 했으니 B 대신 A에다가 B 대신 A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6A는 5C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기 전에 제가 A는 6분의 5C라고 둘게요. 그러면 A제곱은 36분의 25C 제곱이라는 식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H제곱은 정리해주시면 9분의 4C 제곱이 돼서 H는 3분의 2C가 되겠네요. 그래서 H는 3분의 2C로 바라보고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3분의 2C가 되고요. 곱하기 2분의 1이 다조건에서 108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108을 써주시고요. C를 구해주시면 18이 나옵니다. 3분의 1C 제곱이 108이 되기 때문에 C제곱은 324고요. 324가 18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C는 18이고요. C가 1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8을 대입해 주시면 A는 6분의 5 곱하기 18 해서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B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삼각형의 둘레는요. 15 더하기 15 더하기 마지막 C 18까지 더해서 48이 나옵니다.